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암 치료에 제가 수비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하는 공격적인 치료 말고 수비적인 치료를 꼭 같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기가 되는 고주파 온열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이 대사성 특성으로 잘 자라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일 대표적인 환경의 변화가 저체온, 온도를 낮추고요. 저산소, 산소 농도를 낮추고요. 고혈당, 당을 높이는 상황을 만들고 산증 상태를 만듭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내 몸의 백혈구들의 활성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 암세포들과 바이러스들, 세균들을 잡을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많이들 겪으셨죠. 그러면은 급격하게 열이 올라가는데요. 많이 견디기 힘들죠. 굉장히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 땀도 많이 나면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잠만 자게 되고. 근데 어느 정도의 열은 좀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오히려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하루 자라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과 완전 반대가 되겠죠. 열을 내라니. 열을 몸에서 내주게 하는 방법들은 바이러스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옛날 논문인데 폐렴에 걸린 환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던 암이 낫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열과 관련돼서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나 해서 그 이후에는 일부러 피부에 감염을 시켜가지고 암을 치료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염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위해가 되면서 지금은 그런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죠. 중심 체온을 올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중심 체온을 올리지 못한다면 몸의 중심부의 체온을, 복부를 보통 하거든요. 중심부의 체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되게 중요한 치료 방법의 하나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하는데, 이 복부에다가 중심 체온을, 이거는 이제 전체 중심 체온은 아니고 이 복부에 있는 체온이죠. 여기를 올려주면 42도까지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정상 세포들은 혈행을 통해서 열을 바깥으로 뺍니다. 혈관이 넓어지는 거죠. 확장돼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빼서 온도가 4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암세포들은 혈관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4차선 확장도로가 아니라 1차선 도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을 확장을 시키질 못하고 열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42.5도 이상 열이 올라가면서 이 암세포들이 사멸이는 그런 기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K세포 활성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온열 치료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 NK세포 활성도가 생기면 내 몸에 아주 세포 단위의 작은 암세포들이 떠다닐 때 걔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내 몸의 면역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열을 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 체온을 우리가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감기 걸려서 열이 나면 38도에서 39도까지만 올라가도 엄청 힘들잖아요. 바깥쪽은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찜질방에도 가서 피부의 체온을 올리기도 하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우리 몸의 제일 차가운 부분인 하지 쪽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행을 급격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뜨거운 저혈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열기 같은 기기를 써서 열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온열의학회가 있어요. 온열의학회 회장 최일봉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양평 어딘가에 가면 찜질방 마을이 있대요. 거기에 암 환자분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 데 계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최일봉 교수님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NK세포 활성도가 들어갈 때보다 이제 거기 계시면서 많이 높아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고, 거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같이 격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환자분들이랑 아예 접촉을 안 하진 않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암 치료 받는다고 병원도 많이 가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코로나 걸린 사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너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압산소 치료하면 예전에는 잠수부에 잠수병, 우리가 잠수를 깊게 들어갔다가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 급격하게 지상으로 올라오면 기압에 의해서 눌려있던 질소가 갑자기 몸에 나오면서 기포를 만들어가지고 혈관들을 막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잠수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압을 시켜서 이제 산소 독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질소 독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잠수병 치료였고요. 또 한 가지 응급의학과에서도 고압산소 치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연탄가스가 있었던 시절에 연탄가스 중독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응급센터에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위해서 고압산소 시설을 해놓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연탄을 많이 안 쓰게 되면서 고압산소 시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고압산소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압산소의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치료 효과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2기압 이상, 3기압 정도 이렇게 높은 기압에서 100% 산소를 쐬게 되면 이 산소가 적혈구의 크기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말초 혈관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항노화 효과, 젊어진다고 하거든요. 고압산소를 제대로 치료하면 한 달 정도 젊어진다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최대 25년까지도 젊어진다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상, 우리가 감염이 된 상처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후의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들이 혈관들이 다 조직이 끊기고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이 늦어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상처 치유 과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흉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고압산소를 적용하는 그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뇨발이라든지 이렇게 혈행이 안 좋아가지고 낫지 않는 분들, 화상이나 동상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고압산소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에 들어갑니다. 총 16개의 의료보험이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20번 고압산소 치료하고 골프 치러 다닌다는 그런 사례들을 보기도 하고요. 고압산소 치료받는 과정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주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이분은 낙마해가지고 얼굴이 안면 함몰이 돼가지고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결국은 안쪽에 골수염과 조직염이 생겨가지고 눈도 잃고 그렇게 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행히 고압산소 치료를 만나가지고 이 조직의 괴사, 해결되지 않던 괴사가 나으면서 결국은 지금은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에서만 사용하던 이 고압산소를 현재는 항노화, 피부 미용, 화상, 창상, 당뇨발, 감염치료, 암치료 등에서 폭넓게 쓰고 있고,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굉장히 크고 비용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에요. 1인용 챔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용 챔버는 아쉬운 게 제대로 된 고압, 2기압, 3기압 이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 없어요. 1.45기압, 1.4기압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2기압에서 3기압까지는 갈 수 있어야 이런 정말 대단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산소 치료 이 두 가지의 특별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몸의 재생 능력, 면역 능력을 살리는 수비적인 치료도 꼭 같이 하셔야 된다,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